위치 벡터가 뭐였냐면, 어떤 평면 위에 한 점을 가리키는 벡터 무수히 많아. 크기와 방향이 상관없이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점 하나에 벡터가 몇 개가 대응이 된다고? 무수히 많이 대응돼. 안 좋은 거지. 여기 있는 한 점과 이 점을 가리키는 그 벡터가 1대1로 대응이 되려면 앞으로 모든 벡터의 시점을 뭐 하자? 일치시키자. 그럼 그거로부터 이 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 벡터를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두 점 A, B를 연결한 선분에 이렇게 예를 들어 1대2로 내분한 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A를 가리키는 점 A의 위치 벡터가 스몰 a 벡터고, 점 B를 가리키는 위치 벡터가 스몰 b 벡터면, 그 둘의 요 내분점을 가리키는 그 위치 벡터를 표현해봐. 그러면 보일 때 했던 내분점, 외분점 똑같다 그랬지? 내분은 둘이 뭐 한 거분해? 더한 거분해? 곱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X자로. 얘는 얘랑 얘는 얘랑. 맞지? 2A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이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이 개수의 성질이 뭐라고? A의 개수와 B의 개수의 합은 항상 1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사이에 적당한 내분점을 가리키는 이 위치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여기 A 벡터,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그 내분점을 가리키는 그 위치 벡터를 한쪽에다가 A 벡터와 B 벡터에다가 뭐 하기로 했다고? 한쪽에 팁에 그럼 합은 뭘로 일정하니까? 1로 일정하니까 여기는 1-t배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지. 그래서 t가 0과 1 사이면 내분점, 1보다 크던가 0보다 작으면 바깥쪽에 외분점. 그럼 이 t가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전체일 때 이 x벡터는 어떤 점을 가리킨다고? 이 t가 임의의 모든 실수 전체면. 그럼 얘도 가리키고 얘도 가리키고 얘도 가리키고 얘도 가리키고 이 모든 점을 다 가리킬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뭐가 된다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기도 한 거야. 오늘 할 거.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개를 좀 풀어본 것 같은데 52번에 내가 했나 이거? 안 했으면 내가 몇 개만 더 할게. 안 했어. 했어? 네. AD 벡터를 AB와 AC의 실수 배합으로 표현해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뭐야? 이게 4, 3이면 이 밑에도 4대 3. 각의 이등분선은 이 비율과 같은 거지. 그러면 이 AD 벡터는 AB 벡터, AC 벡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4대 3으로 내분한 점을 가리키고 있는 위치 벡터니까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라 그랬으면 얼마? 1. 그럼 계산할 거 없이 그냥 1이라고. 근데 빼라고 했으니까 해보면 두 개를 더한 거분해. 4대 3 두 개 더한 거분해. 4는 여기다, 3은 여기다. 그러니까 3배 AB, 여기는 4배 AC. 이렇게 표현하잔 말이지. 내분점. 그럼 M에서 N을 빼라 그랬으니까 뭐 마이너스 7분의 1인 거고. 5. 56. DP 벡터를 A, B 벡터와 A, D 벡터의 적당한 실수 배합으로 DP 벡터를 표현해봐라. 이거는 몇 대면? 3대 1.
봐봐.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풀기 나름이지 뭐 수식까지야. 니네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냥 이 벡터를 표현해라. 얘와 얘로. 시점은 어디로? A. 다 A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dp 벡터의 D는 A, D 벡터의 중점이니까 이 두 벡터로부터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지.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에 이렇게 종점끼리 연결하면 이거는 이 두 벡터를 뭐 한 거라고? 뺀 거라고.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쪼그르니까 A, P에서 A, D를 뺀 거지. 그림으로 보면 그렇고 모든 벡터는 두 벡터의 합이나 차로 뭐 할 수 있다? 쪼개 분해할 수 있다. 보통 합이 좋아, 차가 좋아? 차가. 차는 항상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디로 일치시키자고? A로. 그럼 dp 벡터를 분해해봐 그러면 AP 빼기 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게 내가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AP 빼기 AD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지. 되냐? 그럼 AP 벡터는 전체 대각선을 몇 분의 몇으로 줄인 거야? 4분의 3으로 줄인 거야. 그럼 이 대각선의 벡터는 AB랑 AD 두 개를 뭐 한 거고? 더한 거고. 얘랑 얘랑 더한 게 형사의 제4점을 가리키는 이 벡터가 두 벡터 합이잖아. 그러니까 AB 벡터랑 AD 벡터를 더해서 몇 분의 몇? 4분의 3배. 하면 얘가 AP 벡터. 그래서 뭘 빼라고? AD 벡터. 그래서 동량 계산하면 4분의 3 빼기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AD.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배운 내분점으로 해보면 이 벡터는 이걸 3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누구와 누구를? DA랑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위치 벡터지, 그치? 그거를 AD, AB로 표현하래. AB는 얘고, 얘는 그럼 AB랑 같은 벡터지. 그 다음 AD 벡터를 반대로 바꿨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DA라고 할까? 어차피 AD니까 AD라고. AD 벡터에 이건 마이너스 옆 벡터니까. 그럼 얘네 둘을 3대 1로 내분했다. 둘이 뭐 한 거 보네? 더한 거 보네? 가위표로 얘는 여기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AD.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 그럼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지, 그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냥 니네 편한 대로 하라고. 59.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그 아래 거 하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 아래 60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주제 없네? 그냥 필기를 했었나? 삼각형 몇 개를 표현하는 거라고? 두 개. 두 개. 세점 PQ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M의 값은? M은 뭔데? 대각선 DB를 DB를 M 대 1로 내분했다. 그때 요 길이의 비를 찾는 거야. 잘 들어. 중요하니까. 이 둘을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할게.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는 PQC가 한 직선 위라고 했으니까 그럼 PC를 연결한 이 선분 위에 있는 점 Q는 PC의 적당한 내분점이지. 그러니까 BP 벡터와 BC 벡터의 그 종점을 연결한 선분의 적당한 내분점. 그럼 얘는 몇 벡터야? 전체를 내가 A라고 했으니까 2대1로 내분하면 3분의 3분의 1. 1 A 벡터고 이쪽에 줄인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으로 B 벡터고 얘네 둘을 뭐 했다고?
적당히 내보냈다고. 그럼 그 뒤에다 뭘 붙이라고? 한쪽에 t배 1 t배 하면 그게 BQ 벡터야. 이 벡터를 몇 번 표현해야 된다고? 3번. 이거랑 비교할 또 다른 벡터로 표현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필요하다고 보통. 근데 얘는 삼각형이 아니라 평사니까. 그럼 이 벡터를 표현하는, 지금 내가 내분점으로 한 거보다 더 쉬운 건 뭐야? 이 벡터는? 이 전체 대각선을 적당히 줄인 거야. 그치? 실수배로. 그럼 이 대각선은 뭔데? 그냥 A랑 B랑 더한 거. 그걸 적당히 K배로 줄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고. 그 K가 지금 1대 M의 비율을 다 담고 있는 거지. 얘가.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서로 BQ로 같은 벡터니까 개수 비교하면 A 벡터의 개수가 3분의 1t고 여기서는 K니까 이렇게 같고 B 벡터의 개수는 1-t인데 여기도 B 벡터의 개수는 K니까 그럼 이 둘이 같은 거다. 넘어가면 3분의 2. 3분의 4t는 1이니까 t는 4분의 3인 거고 우린 K 값을 봐야 되니까 t가 4분의 3이면 K는 4분의 1인 거야. 그럼 합벡터를 몇 분의 1로 줄였다고? 4분의 1로 줄였다고. 4일 때 1로. 그러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3. m은 3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맞다. 오케이? 그럼 성분은 뭐였어? 성분? 공부는 좋죠. 왜 그냥 뭐 함수에서의 방정식을 풀어도 대수적인 풀이도 있지만 그려서 교점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 해석 기하적인 풀이도 있잖아. 기하도 마찬가지로 벡터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그걸 다 이제 어디로 올려서 이렇게 다 어디로 올려놔. 좌표, 평면 위로 올려서 그 벡터를 그 다음에 좌표를 이용해서도 연산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때 그 벡터의 성분으로서의 표현은 곧 그 점의 뭐로? 좌표로 표현한다. 그때 이 얘네들을 그 벡터에 뭐라고 한다고? 성분.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는 쉬웠어. 어떻게 하라고? 같은 자리, 같은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덧셈, 뺄셈, 실수배를 다 벡터의 좌표로도 할 수 있다고. 69번에 이거 했냐? 안 했어. 얘도 해봐. 벡터의 크기 A 벡터는 5,-1 B 벡터는 -2,3 그거의 t배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표현을 성분으로 바꿨다고. 그럼 덧셈 뺄셈 실수배는 어떻게 하라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하라고. x는 5 더하기 -2t 그러니까 x좌표는 -2t 더하기 5고 y는 -1 더하기 3t 그러니까 3t -1 이게 절대값 크기 안에 있는 이 벡터를 정리한 식이지. 되지? 네.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잖아. 성분으로서의 벡터는 모든 시점이 원점으로 일치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곧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얘, 얘까지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오케이? 네. 그럼 4t 제곱, 9t 제곱이니까 13t 제곱. 그 다음 -20t, -6t니까 -26t. 상수는 25 더하기 1이니까 26. 그래서 어쨌든 이제 루트 안이 몇 차니까? 2차니까 저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지. 제곱이니까 루트는 다시 벗겨주면 되겠고. 얘는 축도 이쁜데 축이 딱 얼마야? 네. 1. 그럼 -1이 조금 멀고 2가 조금 가까우니까 1일 때 최소, -1일 땐 최대. 오케이? 그럼 -1을 넣으면 다 풀이니까 52 더하기 13 65 루트 65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65 1 집어넣으면 넌 그냥 없어지니까 13 얘도 원래 루트 13인데 제곱할 거니까 그냥 13
그래서 65, 13 더하면 78. 270번은 한 거 같고. 했지? 네. 마지막으로 76. 네, 저도 했는데요. 했어? 네, 마지막 끝. 77. 응, 했어? 나는 줄면 안 돼요. 그, X 벡터가 그렇죠. M배 A 벡터, N배 B 벡터로 표현을 할 때, MN의 관계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로 구분한다고 했거든? 관계식이 있으면, 얘처럼 이렇게 관계식이 있으면 항상 합을 얼마로 두라고? 1. 합을 1로. 그때는 이제 삼각형을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을 연결한 그 선분의 길이 정도를 찾는 거고. 만약에 MN의 관계식이 없으면 평행사변형을 그리라고 했다. 정다냐? 네. 얘 그냥 스몰 P 벡터, A 벡터, B 벡터라고 할게. 그럼 P 벡터는 A 벡터랑 B 벡터의 S배, T배를 했는데 S 더하기 2T가 1이야. 합을 1로 만들려면 S는 괜찮은데 T는 몇 T가 돼야 된다고? 2T가. 그럼 한쪽에 내가 S배 하면 여기는 S 그냥 T가 아니라 2배. ST 몇 배로? 정신 차려! 2분의 1배. T가 아니라 몇 T라고? 2T. 그럼 2T라고 했는데 원래는 T 비벡터잖아. 그럼 여기 몇 분의 1을 다시 해줘야 돼. 2분의 1을 다시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A 벡터랑 2분의 1B 벡터 얘네 둘의 한쪽에 S배 그럼 다른 한쪽은 얘네들의 합이 얼마니까? 1이니까 1-S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그때 그 ST는 의미 아닌 실수니까 이게 지금 0보다 뭐 하자는 소리야?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 두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는 거지, 선분이. 그러니까 이게 A 벡터, 뭐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면 B 벡터를 크기를 얼마로 줄여? 반으로 줄여. 2분의 1B니까 A 벡터는 그대로 냅두고 B 벡터를 반으로 줄여.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직선 위에 이 내분점을 가리킬 때는 조건의 범위가 뭐라고? 이게 0과 1 사이일 때 S가 0이면 누구야? S가 0이면 얘는 사라지고 2분의 1B 그럼 여기잖아, 여기. 이게 S가 0일 때, 그럼 S가 1일 때는 여기. 0과 1 사이일 때 내분점을 가리킨다고. 1보다 크면 이쪽, 0보다 작으면 이쪽. 그럼 S가 모든 실수 전체면 이 벡터는 뭐라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든 점을 다 가리킨다고. 근데 ST는 무슨 수? 의미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뭘 표현해주는 거라고? 내분점 표현한다고, 내분점.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 사이에 이 모든 내분점을 싹 다 합쳐봐. 그럼 결국 뭐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이거 4번 점 A랑 OB의 요 중점 이 두 점을 지나는 말은 틀린 거지. 이건 다 직선이 아니라 뭐라고?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라고 선분. 오케이? 문제가 틀린 거예요. 이 말이 맞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 의미 아닌 실수가 없어요. 이 말이 없어야지. 문제 오류가. 오케이? 이거 정정하셔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적을 한 거야. 내적이 뭐였냐면 오늘 벡터 마무리 할 거야. 시간이 되면 공간 도형을 조금 할 거야. 공간도 이따가 얘기하고.
내적에 전 시간에 필기한 거는 잠깐 리뷰를 좀 할게. 어디까지 했냐면 내적의 시작은 일단 그 벡터가 뭐가 이렇게 시점이 봐요.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의 정의는 뭐였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A 내적 B의 정의는 뭐였냐면 A 크기 곱하기 B 크기 곱하기 코사인.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각 세타도 중요하다.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나 B 벡터의 크기는 결국 화살표의 길이고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도 상수니까 벡터끼리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면 그 결과는 특이하게 뭐가 된다? 상수 스칼라가 된다. 맞지? 그리고 크기는 양수니까 이 실수 값을 갖는 내적의 결과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코사인. 각 세타가. 그럼 두 벡터가 이룰 수 있는 각의 범위는 0부터 180도까지니까 그럼 코사인은 1대1로 내려가면서 예각일 땐 양수, 중각일 땐 음수. 그러니까 이 내적의 결과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일단 다 누가 결정한다고? 각 세타가. 그럼 이건 예각, 얘는 직각, 얘는 둔각 이런 얘기지. 이해하지? 그 내적의 두 번째 정의는 뭐였어? 이 교과서적인 정의 말고 기하적으로 풀 때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럼 B 벡터의 수선의 발이 내려진 길이는 요만큼인 거지. 그래서 A 벡터의 원래 길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떨어진 요만큼의 길이 이 두 길이의 곱이 곧 이 내적의 결과다. 그러니까 절대값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절대값 B 벡터고 얘가 세타니까 거기다 코사인 실습해주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가 맞잖아.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와 길이를 곱한다. 그럼 한 벡터가 90도를 넘어서 둔각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 얘네들의 내적을 수선의 발로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벡터의 반대쪽 연장선을 그려서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럼 수선의 발이 내려진 이 길이와 원래 벡터 이 길이 이 둘을 서로 뭐 하자고? 곱하자고.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둔각으로서 내적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되니까? 음수니까 이 길이의 곱의 앞에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럼 이 둔각일 때를 전제로 내적이 최소가 되라. 그 말은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길어지는 게 좋은 거야? 짧아지는 게 좋은 거야? 길어지는 게 좋은 거지. 곱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절대값이 커져야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게도 관찰할 거야, 이제. 오케이? 그래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걸 대수적인 연산으로 할 때 A 내적 A는 정의가 뭐라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서로 동일한 똑같은 두 벡터니까 당연히 각 세타는 몇 도야? 80도. 0도지 0도. 일치니까.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너네 둘이 곱하라고? 그럼 길이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같은 연산이 맞는데 내적의 제곱을 할 때는 반드시 뭘 붙여서? 절대값을 붙이고 크기를 붙이고 제곱을 해준다. 그럼 A 더하기 2B 벡터랑 A 더하기 2B 벡터를 내적을 해라. 그럼 얘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둘은 똑같으니까. 그때값이 제곱이지. 그러면 절대값 붙이고 A 더하기 2B 벡터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전개할 때는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다항식의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럼 이거를 전개하되 어떻게 하자고? 전개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4b제곱 이렇게 표현했잖아. 다항식으로. 대신에 제곱일 땐 항상 뭐만 좀 붙여주라고? 절대값만.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 그 다음에 2a 내적 b 이건 2b 내적 a인데 a 내적 b나 b 내적 a는
정의를 생각하면 똑같지. 크기,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그래서 교환도 잘 성립해. 그래서 4a 내적 b 그리고 4 절대값 b 제곱. 그러면 좋겠다. 전개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네. 제곱에만 절대값을 붙이라고. 됐지? 그럼 이제 뒤에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어 a 벡터와 b 벡터의 차의 크기가 만약에 3일 때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이건 거의 100%다 뭐 해주라는 얘기야? 양변을 제곱해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2a 벡터랑 3b 벡터를 더했다. 뭔가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다 뭐 하라 그랬어? 더하면 나누라 그랬지? 이건 얼마로 나누라고? 2하고 3이니까 5로 나누라고. 그래야 내분점의 표현이 되니까. A에서 B 쪽으로 3대2, B에서 A 쪽으로는 2대3. 이렇게. 내 맘대로 나눴으면 다시 5 빼주면 되니까. 더하면 나눈다? 절대값은 제곱을 붙인다. 오케이? 네. 그리고 전 시간에 하지 않았던 거 이어서. 성질 하다가 말은, 성질 2번이었나? 내적의 최대 최소. 보통 수능의 기하를 선택하면 빠지지 않고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야. 내적의 최대 최소. 28, 29번 정도. 난이도가 꽤 있는 내용이긴 해. 근데 우리는 쉽게 풀 거야, 쉽게. 교육과서 수준 정도만. 그 내적의 결과의 최대나 최소값을 구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두 벡터가 크기가 일정한지 변하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있으면 A 내적의 결과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이야. 그럼 두 벡터를 내적을 할 건데 이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대, 안 변한대. 예를 들자면 뭐 원에 반지름 같이 움직이긴 해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해? 최대값 최소값은 누가 결정해? 각이 결정하겠지. 이건 상수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코사인 세타값만 찾아보면 되잖아. 네. 근데 코사인은 증가야 감소야? 0부터 파이까지는 1대1로 내려가 감소하는 함수니까 세타가 최대가 되면 그럼 그때 내적은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그럼 각 세타가 최소일 때 그 내적은 그 결과가 최대가 되는 거지. 표현 이해되지? 그러니까 세타가 그러니까 크기는 일정한데 각이 변해. 최대값을 찾아보래. 그러면 어떻게 할수록 좋아진다고? 각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그럼 당연히 언제 최대가 되는 거야? 방향이 나란할 때, 0도일 때, 나란한 방향으로 쉽게 하면 평행할 때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가리킬 때 그때 내적의 결과가 최대. 그럼 최소는 언제야? 반대. 반대 방향 한직선이 될 때. 그러니까 180도가 될 때가 최소인 거지. 일치나 반대 방향 한직선으로 0도나 180도가 될 수 없는 상태라면 어쨌든 뭐 해주라고? 최소가 되게 하려면 내적의 결과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각은 벌리면 벌릴수록 좋은 거고 내적의 결과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각을 좁히면 좁을수록 좋은 거야. 이해하지? 예를 들어서
서로 중심을 지나는 두 원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얘는 5원, 얘는 5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왼쪽 원 위에서 이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쪽 주황색으로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원의 입장에서는 우투를 중심으로 둘이 만나는 반대쪽 이쪽 위 어딘가에 임의의 점 Q가 있다고 하자. 반지름은 둘 다 1이라고 하고 그때 5원 P 내적 우투 Q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뭐 쉬운 예제로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말은 이해했냐? 왼쪽 원의 중심에서는 P를 가리키라고. P는 어디에 있다고? 이 호 위에 어딘가에 있다고. 그러니까 5원 P는 이런 애들 중에 하나야. 이런 애들 중에 하나. 그럼 5, 2, Q는 이런 애들 중에 하나인 거지. 이런 애들. 표현 이해돼? 그럼 이 내적을 계산하기 지금 이 그림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개만치.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내적의 시작은 일단 뭐라고? 알라. 일단 시점이 일치돼야 한다고. 서로 다른 시점을 갖고 있는 벡터끼리 내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옮겨야지 평행이동할게. 예를 들어 5원 P를 5원을 5투로 평행이동할게. 그럼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야? 알만큼. 반지름만큼. 그럼 Q의 자취도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밀면 이쪽으로 오겠지, 이쪽으로. 그럼 여기로 오겠지, 여기로. 예? 여기를 P'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O2 P'과 O2 Q 두 벡터를 내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점은 일치된 상태로 이 왼쪽에 초록색을 가리키는 벡터 하나와 이 오른쪽에 주황색을 가리키는 벡터 하나끼리 둘이 뭘 해보라고? 이제 내적을 해보자고. 놓고 보면 이제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쉬운 거지. 이 두 벡터는 이제 뭐가 변하진 않아. 그래, 시점은 일치시켰어. 근데 이제 이 두 벡터는 몇 개인데? 무한개잖아. 여기 어딘가를 가리키는 벡터들이니까. 근데 그 모든 벡터는 뭐가 일정하냐고, 지금. 길이? 크기? 크기가 일정하다고 다 원해. 반지름. 반지름으로 얘가 크기 1이고 얘도 크기가 1이야. 그럼 최대 최소 누가 결정한다고? 각. 각 세타가. 그럼 최소 값은 언제야? 값은 최대 서로 반대. 반대 방향일 때. 그럼 반대 방향이 되는 두 벡터를 결정할 수 있어? 있냐고, 이 그림에서. 없어요. 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무한개가 있지, 무한개가. 여기 위에 아무 데나 Q를 잡아. 그럼 P'은 반대 방향이 이쪽으로 오라니까? 오.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은 평각 180이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야. 이때가 최소라고. 그럼 Q는 여기만 돼? 아니잖아. 여기 위에 어디를 와도 상관없잖아. 한 직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크기 곱하기 코사인 180도.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최대는? 1. 최대는 일치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근데 일치할 수가 없잖아. 다른 영역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럼 각을 최대한 뭐 해주라고? 모아요. 오므러뜨리라고. 그지? 안 벌어지게. 그럼 예를 들어 Q가 여기에 있을 때 P'은 이 중에 누가 제일 좋아? 각이 제일 작은 거. 여기가 낫겠다. 그지? 그럼 이때보다 이 각을 더 줄일 수가 있잖아. Q도 뭐 하면 돼? Q도 오므리면 되잖아. 그럼 언제가 최소인 거야? 아니, 언제가 각이 최소가 되는 거야? 맨 위에 끼. 둘 다 맨 위에 오든가? 아니, 맨 아래로 올 때. 그러니까 요때가 최소다. 요때 각이. 그럼 이거 한 칸 1, 얘도 반지름 1, 1, 1이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대. 정삼각형. 그럼 여기가 60도란 얘기지.
111이니까 위가 1이라고. 그럼 최대는 한 칸 땡겼다고. 아니 반지름 1, 반지름 1에 꼭지각이 60도면 당연히 밑값도 60도지. 그럼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래서 2분의 1이 저 내적의 결과의 최대값이다. 라고 크기가 일정하면 일단 좀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크기도 변하는데, 그러니까 각이 변하는데 모두 변하는 거야. 크기도 변할 때. 그러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어려운 거지. 그럼 풀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그 벡터의 크기가 일정해지도록 그 벡터를 두 벡터의 합이나 차로 뭘 해본다? 쪼개요. 쪽에 분해를 해본다. 크기가 일정해질 수 있도록 분해를 해본다. 그러려면 이런 그림엔 대부분 다 뭐가 있어야 돼? 원, 원이 있어야 돼, 원. 그럼 어디를 지나게 분해하라는 소리야?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게 분해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내적의 교과서적인 정의 말고 두 번째 정의로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뭘 내려본다? 수선의 발을 내려본다. 그 수선의 발을 내려서 길이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같은 방향이라면 수선의 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내적의 결과가 커진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A는 2,0, B는 0,1이고 저 곡선 위에 점 P가 있다고 하자. 그때 AP 내적 BP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위치를 찾는다. 2,1. 에서 접선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예제는 두 개만 해볼게. 이 곡선의 이름은 뭐야? 제 이름 뭐냐고. 이거 타원. 옆으로 몇 칸? 두 칸. 위로 한 칸. 타원의 초점은 둘이 빼는 거라 그랬지? 빼면 3. 그러니까 초점이 루트 3이야. 그걸 그 초점을 그려서 찾을 땐 어떻게? 장축의 반을 삼각형처럼. 단축의 끝에 세우라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네. 2,0, 0,1. 그리고 위에 점 P. 그러면 AP랑 BP를 내적하래. P는 어디 위에 있다고? 여기 타원이. 타원 위에 어딘가 있다. 그럼 점 P가 어딘가 이렇게 있을 때 AP 내 P가 아니라
C A P A P A P A P A P A B 그럼 시점은 일치되어 있으니까 좋아 나빠 좋아요. 좋지 그럼 AB 벡터는 고정이지 고정 정점 둘을 연결한 거니까 얘는 상수인데 누가 변해? 점 P 때문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요렇게 P가 여기 있으면은 요렇게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변하겠지 그죠? 네. 그럼 이 하얀색 AB 벡터랑 이루는 각이 계속 변해 각도 변하면서 모두 변해? AP 벡터는 크기도 변해 그지? 이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그럼 방법은 적어도 크기는 일정해지도록 분해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이거 원이 아니라 타원이니까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네.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었다고 쳐 이렇게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하라는 소리는 한 벡터를 뭐 하자고? 다른 벡터에 수선의 발을 내리자고 그럼 예를 들어 AB 벡터를 P 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내적의 결과야. 이해하지? 아니면 반대로 AP 벡터를 AB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연장선을 좀 그려서 이 점을 이 직선 AB 위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게 같은 내적의 결과야. 이해해? 그럼 수선의 발을 B에서 P로 내리는 게 맞냐? P에서 B로 내리는 게 맞냐? B에서 B. 어디에서 어디로? B에서 P에서 B로 아니면 B에서 P로. 뭐가 맞겠냐고. 야, B에서 P로 내렸어.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Q가 만약에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어? 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는 같아 달라. 다르지? AP 길이도 같아 달라. 그럼 둘 다 변하잖아. B에서 B. 그럼 반대로 P에서 B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안 되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야. 그럼 P가 여기쯤에 있어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해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야. 그럼 이 길이는 일정하잖아. 이해돼 내 말? 그럼 내적이 최대가 되려면 뭐 하라고? 최소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가장 길어지면 최대지. 아유씨. 이건 고정이야. 이 연장선 위에 이 직선에 AP 벡터를 수선의 발 내려볼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저기 아래가 치는 그럼 만약에 P가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지. 그럼 AB 벡터의 길이는 이제 일정하니까 이거랑 이것처럼 수선의 발을 내려진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좋은 거잖아. 곱이 커지려면.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가장 큰 건 어디냐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 이 타원위의 모든 점을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보라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내려질 거 아니야. 저기가 치는 거. 언제 가장 길어져?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어딘가겠지? 그럼 여기 무슨 선을 그려야 되겠냐고. 이번에 다 접선을 그려야지. 타원에 접하는. 그러면서 이 직선에 뭐하는? 수직이 되는 접선 하나를 그렸을 때 이 타원위의 이 점에서 이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려진 길이가 가장 긴 순간이 이때라고. 그럼 이거 나머지는 위로 블록으로 이 타원 위에 이쪽으로 빠지든 저쪽으로 빠지든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점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접선 기준으로 이 타원 위의 모든 점이 직선의 안쪽에 있잖아. 그럼 수선의 발은 다 안쪽으로 내려지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이 순간이 최대다.
그때 그 점에서 뭘 구하라고? 나 접선을 구하래. 그럼 지금 초록색 구하라는 얘기잖아. 초록색. 최대가 되는 점 P에서 타원의 접선을 구해라. 초록색을 구해라. 그치? 그럼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야? 2하고 1이야. 그럼 기울기 얼마냐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수직인 얘 기울기가 얼마야? 2. 그럼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기억나? 네. m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b제곱. 그리고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우린 밑에가 아니라 위에 거 구할 거니까 플러스 하나만. 그래서 2x 더하기 루트 17. 이게 그럼 저 문제 답인 거야. 그래서 내적의 최대 최소를 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넘어가서 3번. 샵 4번 하면 내적 끝나. 그럼 이제 평면 벡터 4번 하면 돼. 평면 벡터 4번 도형의 방정식 하면 된다. 그 샵이 아니라 이거 4번 하면 벡터 끝나. 오늘 빅터만 해. 벡터 4번이 마지막. 그리고 원래 예전 수업하듯이 하지 않는 거야. 우린 절대평가잖아.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다른 거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는 직보 때만 좀 잘하면 돼. 감만 잃지 말고. 일단 해석기하적 정의. 애초에 감이 없으면. 그럼 어디다 갖다 놓고 하자고? 크기 코사인이 내적의 결과 정의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어디다 올려놓고 그냥 당연하죠.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해석기하적으로 좌표로도 다른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1, A2라고 하자. 얘는 B1, B2라고 하자. 만소리는 OA 벡터의 성분, OB 벡터의 성분 이 말이지. 그러면 OA 내적 OB는 크기 코사인 세타 이 각 세타 이게 정의란 말이야. 일단 크기는 일단 그냥 쓸게. 이거 다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지. 좌표를 표현할 수 있지.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루트 A1제곱 더하기 A2제곱이라고 얘가. 얘는 B1제곱 B2제곱이고.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일단 쓸게. 그리고 뒤에 뭘 곱한다? 이 뒤에 뭘 곱하자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고. 그럼 이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야 되잖아. 표현을 해야 되잖아. A1, 2로 다 표현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겠다고? A. 코사인 빼기 A. 코사인 이법식을 한다. 삼각형에서 코사인 이법식. 코사인 이법칙으로 코사인 세타가 뭐였냐면 2배 A 곱하기 B 분의 2AB 분의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 아니 그러니까 이 3분의 길이를
수학 기호로 그냥 OA 벡터의 크기, OB 벡터의 크기라고 쓰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코사인 세타는 2얘 분의 그 다음 뭐야? 위로 올려서 OA 벡터의 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C. AC가 뭐야? 이거 제곱. AC 제곱. 아, 그러니까 C가 어딨나? 니네 씨가 어디 보이는 거야 혹시? 얘는 뭐야? 착한 루시한테 안 보이는 거 아니고? 맞지? 그러면 OA 벡터랑 OB 벡터의 크기는 하나씩 약분하자. 그럼 분모에 2분의 1 하나가 있고 분자 정리를 좀 할게. 근데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서 AB 벡터는 시점을 5로 통일시키면 A로. OB OB, OA. 빼기 O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전개해서 지워요. 그래서 이제 다 좌표로 표현해볼게. 성분 좌표로 표현해보면 2분의 OA 벡터는 J니까 A1, A2의 크기의 제곱. 제곱 더하기 B1, B2의 제곱. B1, B2의 크기의 제곱 빼기 OB에서 OA를 뺀 거. 그럼 B에서 A를 뺀 거니까 B1 빼기 X끼리 뺀 거와 빼기 A. Y끼리 뺀 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되냐고? 이 벡터들의 크기는 다 뭐라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거리니까 제곱 더하는 거지. 네.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을 시킬 거니까 쟤는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얘는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빼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맞냐? 네. B1의 제곱. B1 빼기 A1의 제곱. 그리고 B2 빼기 A2의 제곱. 오케이? 지워요. 그러면 A1 제곱, B1 제곱, A2 제곱, B2 제곱은 싹 다 지울 수 있지. 그럼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2 A1, B1. 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얘도 2 A2, B2잖아. 근데 분모 2는 이렇게 다 약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만 남는 A1, B1 더하기 B2, A1, B1, A2, B2. 이게 해석기하적인 좌표 성분으로서의 내적의 연산이야. 그러니까 A1, A2 벡터와 B1, B2 이 둘이 내적을 해라. 곱하기 같은 거라고. 그럼 좌표끼리 성분끼리 내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X끼리 곱하고 Y끼리. Y끼리 곱한 다음에 둘이 더해라. 그게 내적의 정의다. 이게 행렬의 곱셈이랑 똑같은 정의야. 그래서 벡터를 하면 무조건 행렬도 같이 해야 돼. X끼리 곱하고 Y끼리. Y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게 내적의 정의라고. 까먹지 말고. 그러니까 도형 기하로 푸는 것보다 좌표에 올려놓고 하는 이 계산이 훨씬 쉽고 편하지. 도형의 기하적인 성질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 좌표끼리 그냥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오케이? 네. 성분으로서의 연산이 훨씬 더 편하다. 그리고 문제는 교재에 있는 거로 조금 이따가 풀어보고 마지막. 오늘 수업 여기까지.
보통 내적을 사용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이유는 갖고 하려. 갖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 벡터에 관계된 문제를 푸는데 각을 구하래. 그 말은 100% 뭐 하라는 얘기? 내적. 100% 내적하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써보면 A 내적 B의 정의가 뭐였냐면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내적의 정의였잖아. 그래서 각을 구하는 표현을 그냥 코사인 세타로 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야. 두 직선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는 얘만 내려가면 되는 거지. 이 크기 두 개만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 그래서 크기분의 내적 이라고 따로 외워라. 크기분의 내적. 크네. 크기분의 나왔다. 말했는데 민망했는데. 크네. 크기분의 내적. 코사인 이 법칙 공식 몇 개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답. 코사인 이 법칙 공식 두 개잖아. 그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코사인 세타 2ab분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둘은 결국 같은 식이지만 따로따로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내적 각 따로따로 외우고 기억하라고. 오케이? 네. 얘는 예제를 좀 풀어볼게. 예제가 너무 많은데? 먼저 15 할까요? 줄여서 스텝 하시죠. 두 개만 해볼게. A 벡터의 크기는 3, B 벡터의 크기는 1, 두 벡터의 차의 크기는 루트 7이다. 네.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라. 이렇게 있다고 하죠. A 벡터랑 B 벡터의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소리는 무조건 뭘 찾으라는 얘기야? 두 벡터의 내적을 찾으라는 얘기야. 내적의 정의가 뭐야?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크기는 주어져 있어. 그럼 각 구할 수 있는 거지, 내적의 결과를 알면. 그럼 A 내적 B가 생기도록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 다항식의 연산으로 치면 두 개 곱한 게 필요하다고. A, B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뭘 해준다고? 양변 제곱을 해준다고. 그럼 이거의 제곱은 원래 무슨 뜻이라고? 앞으로 안 쓸 거야. 저 절대값의 제곱은 무슨 뜻이라고? 똑같은 벡터 두 개를 곱한 것처럼 내적했다의 정인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하면 왜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데? 제곱했어. 똑같은 거 두 개 내적하면 왜 절대값을 붙이고 제곱을 붙이는데? 빙신들아. 그게 내적의 정의라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1이야. 그럼 크기 곱하기 크기야. 그래서 크기 제곱이라고 한 거야. 반대로 내려가면 이 말이야. 이해됐지? 전개. 이게 전개. A 제곱 제곱일 때는 절대값 붙이고 2A 이 A 내적 B 더하기 B 절대값 제곱. 그렇게 하면 그게 7이다. 그럼 A의 크기 제곱 9 마이너스 2A 내적 B 더하기 1은 7이니까 그러면 A 내적 B는 마 1, 마 2, 얘가 10 마 3 빼기 3 그럼 2분의 3이다.
다 했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는 뭐 분? 크네라고. 크기 분해. 3분의 3 곱하기 1 분해 2분의 3. 내적 2분의 4.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래서 특수각이니까 얘는 6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사인이 좋은 함수라고 코사인이 좋은 함수라고. 사인, 코사인 중에 뭐가 더 좋은 함수라고? 코사인이 더 좋은 함수라고. 뭐 때문에? 1대1 대응 1대1 함수여서. 예를 들어 사인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30도인지 150도인지 정할 수가 없잖아. 이해하지? 네.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2a-3b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2a 빼기 3b라고 있어도 앞에 개수만 달라지는 거지 필요한 값들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문제 한해서는 좀 더 특이한 거야. 얘는 1a, 1b니까. 뭔 소리야? a 벡터의 크기가 얼마로? 3이고 b 벡터의 크기가 1이래. 근데 1a, 1b잖아 그냥. 1, 1. 두 벡터의 차잖아. 그럼 누구야? 그냥 지금 종점끼리 연결한 요 벡터인 거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오니까 b 벡터에서 a 벡터 쪽으로. 이 벡터의 크기를 얼마라고 준 거야? 그럼 결국 삼각형의 세변을 준 거야. 얼마라고? 1, 루트 7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이 세타는 뭘로 해도 돼? 코사인 이 법칙으로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제곱하고 제곱을 뺀다. 그럼 3을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이거보단 좀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여기다 2a 빼기 3b 이렇게 하면 안 될 건 또 뭐야? a는 몇 배로 하고 a는 몇 배로 하고 네. 2배로 하고 3b는 3배로 하고 얘네들이 연결한 게 두 벡터의 차이인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쉬는 시간. 그렇죠. 조용히 좀 해. 선생님을 위한 거야. 얘는 다 나름 중요한 예제들이니까 몇 개 하지도 않잖아. 좀 써놔. 3개를 더하면 0이고 A 벡터의 크기는 6, B 벡터의 크기는 10, C 벡터의 크기는 14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걸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힘들어. 힘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근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마찬가지로 각의 크기를 구해라. 뭐야? 선생님 인자다. 연락. 옛날 자동차 후진음 같은.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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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쪽 문제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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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시 이후쯤에, 예. 네네. 네. 네. 예. 아, 네. 아, 그리고 작년 장마철에 그때 저희 그 벽 천장에서 물 샌 적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천장 뜯어보고 와서 관리소에서 와서 막 봐주시고 가면서 이제 그 화재 경보기랑 그
선풍기랑 다 뜯어놓고 그대로 아직 열려있는 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때 이제 전화 주시면은 다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 음성으로 확인할게요. 얘 어떤 새끼야? 안 좋은 일, 얘? 아, 씨. 그래서 뭐 하라고, 내적하라고요. 누가, 선생님, 선생님, 다 구하라고. 그냥 A랑 B 내적하라는 얘기지? 왜 우리 그, 무게중심 이런 거 했었지? 사도하고 3으로 나가.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2대1. 뭐 예를 들어 몇 대 몇, 뭐 이쪽으로 몇 대 몇 그러면, 여기 꼭지점마다 무게 올려놓고 중심을 찾아갖고 이게 비례로 몇 대 몇인지 다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랑 비슷한 식인 거잖아. 보통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하나를 없어요. 넘겨요. 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 더하기 4c가 0이다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하나를 넘겨.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니까? 5니까 양변에 5로 나누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는 마이너스 4분의 5배로 돌리고. 이게 이제 C벡터 이렇게, 그지? 그래서 내분점 가리키는 거 찾고 방향 바꾸고 4분의 5배로 늘리면 그 끝점에 C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거랑 똑같이 할 건데, 이거 이제 내외분점 할 때는 더했으니까 나눈 거고, 지금은 내적이 필요하잖아. 누구와 누구의 내적? B, A. A와 B의 내적. 그러면 얘네 둘이 내적을 하려면 뭘 해줘야 된다고? 제곱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제곱을 하려면 뭘 붙여야 된다고?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고. 그럼 이 둘은 서로 같은 벡터니까 절대값을 붙여도 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변에 제곱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넘기자고? C벡터를 넘기자고. 그럼 A랑 B랑 더한 게 마이너스 C벡터야. 그럼 둘은 서로 같은 벡터니까 크기도 같겠지? 크기니까 마이너스는 안 중요하고 그 상태로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A 내적 B가 생기겠다.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내적 B 더하기 B의 제곱 은 C의 제곱 196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A 내적 B를 구할 수 있지. 30이요. 그러면 크기 두 개를 아니까 저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겠지. 2분의 1.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B와 C가 이루는 값을 구해. 그러면 A 그러면 A를 넘기고 절대값 붙여서 제곱을 해주면 되지. 굿. 괜찮지? 이제 교재 봐봐. 네, 근데 어떠한 아, 왜 자꾸 생각하게 해? 이들 생각하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줄 알았어. 빡치게 하지 마. 응. 280. 얘 내가 풀었나? 아니요. 아, 풀었어? 야, 이거 제곱해주란 얘기지? 그 아래. 쉽네 이거. C를 넘겨요. 방금 해본 거니까. 한 개씩 넘겨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게.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c다. 그럼 절대값을 붙이고 양변에 제곱을 해본다. 이건 a 내적 b를 구하는 과정이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적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더 복잡한 건 아니지. 계산 한 번은 줄었으니까. 크기는 다 1이니까. 그럼 9 더하기 12a 내적 b 더하기 4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3 마이너스 12 그러면 내적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네. 이런 계산을 이제 몇 번 더 하면 돼? 2번 더 하면 돼. 이거 이제 누가 넘어가면 되는 거야? B. B 한 번 넘기고 C 한 번 넘기고. 오케이? B 한 번 넘기고 A 한 번 넘기고. 이해하지? 그렇게 3번 해도 되고, 다르게는 어쨌든 이 시계값을 구하는 게 문제고, A 내적 B는 찾았으니까, 얘는 됐으니까, 이 둘은 묶어봐. 뭘로 묶어? C로 묶으면 A 더하기 B. 너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네? 근데 A 내적 B는 알고 있거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 그럼 얘만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C 벡터는 뭐 할 수 있다고? 다시 A. A, B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 벡터는 이거 둘이 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3A 더하기 2B고 그 뒤에 A 더하기 B가 있고 그럼 이거 다 써보지 않아도 A제곱, B제곱, A 내적 B가 생길 건데 내적은 내가 찾았으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지. A제곱, B제곱 크기도 다 1이라고 줬으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찾았으니까 이거로부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아니면 뭐 하나씩 따로따로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난 84. 어, 2, 3, 4. 선분 A, B를 1, 넌 1, 넌 2. 그때 OP, A, B에 대해서 OP랑 A, B를 내적해라. OP는 얘고, A, B는 얘고, 시점 다 일치되어 있지 않고, 불편하니까. 또 뭐예요? 얘를 스몰 a, 스몰 b라고 놓고 시작하자. 그럼 쟤네들을 다 스몰 a, b, 스몰 b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러면 OP 벡터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1대 2로. 그럼 더해서 3분의 가위표로 곱할 거니까 1b 더하기 2a. 내적. AB 벡터는 그림으로 하지 말고 그냥 AB 벡터는 시점을 5로 일치시킨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하면 그냥 5b-5a지. 오케이? 시점을 5로 일치시켰다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뒤에서 앞에 거 쪽으로 5b-5a. 그럼 앞에 실습의 3분의 1은 빼고 그럼 2a 더하기 b 마이너스도 빼자. a 빼기 b. 이렇게 써도 되지? 네. 그럼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는 다 있으니까 전개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이제 내적이잖아, 내적. 내적도 크기 곱하기 크기니까 크기는 다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야? 이 각 세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세변의 길을 내가 다 아니까. 코사인 이 법칙을 하면 되니까. 전개를 좀 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크기는 4, B의 크기는 2니까 얘네들은 다 계산이 쉽게 돼. 얘가 문제지, 얘가. 그럼 A 내적 B를 구하려면 크기 곱하기 여기 뭘 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 그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이법칙으로 9배 AB 243분의 올려서 제곱 빼기 242잖아. 끼고 있는 두 변이 4하고 2잖아. 9. 2, 4, 2. 4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11.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우리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몇 A, 몇
몇 A 몇 B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지랄이고 간에 이거는 제곱하면 무조건 A 내적 B가 생기지. 이제 다항식의 전개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걸 A 벡터 이걸 B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 벡터는 뭐야? 또는 이 벡터는 둘이 뺀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은 A 벡터와 B 벡터의 차의 크기가 얼마다? 3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거 양변에 뭘 해도 돼? 제곱을 해서 그 내적은 이렇게 찾아도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하라고 편한 대로. 오케이? 다음 성분. 86번에 풀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적을 했더니 뭐가 됐대? 0이 됐대. 그럼 무슨 뜻이야? 코사인. 내적의 결과가 0이다. 그럼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되게 중요한 말이야. 내적이 0이면 둘은 서로 수직이다. 그럼 성분으로서의 내적은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뭐야? 곱하고 더해요. 는 0. 아, K는 얼마? 8. 8. 답은 이런 거고. 근데 이 두 벡터는 모두 다 시점이 어디라고? 성분으로서의 시점은 항상 어디냐고? 뭐죠? 6점이니까 A 벡터는 4,1을 가리켜. 근데 이 새끼랑 뭘 이뤄야 돼? 이제 수직을 이뤄야 되니까. 얘가 기울기가 얼마니까? 9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8에 일 수밖에 없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네. 오케이? 이지. 근데 저희가 쉬는 시간 갖고 싶지 않아요. 89.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가로 세로 이사인 직사각형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C, AP 최대값. 내적의 최대값.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건 좋은 건데. AC는 고정이지? 얘는 상수야. 근데 이제 누가 변해? P가 변해요. P가 변해. 근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인 거니까 AP는 얘일 수도 있고 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AC 벡터와 이루는 각도 변하면서 AC 벡터는 계속 크기도 변하는 거지. 예? 좋다고 안 좋다고? 안 좋으니까 어디를 진하게 바꾸자? 중점. 아니, 훨씬. 중심을 O라고 하고 분해를 한번 해볼게. 일단 AC 벡터는 상수니까 냅두고 AP를 내가 OP-OA라고 바꿔볼게. 그러니까 분배하면은 AC 내적 OP 빼기 AC 내적 OA인데 얘는 시점이 A고 얘는 종점이 A니까 이 부호는 반대로 바꾸고 A5라고 해도 되지. 어? 다시 해주세요. 아니 그냥 분배했다고. 근데 뒤에 건 AC 내적 OA인데 얘는 시점이 A고 얘는 종점이 A잖아. 그럼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잖아. 뒤집어서 Y. 역벡터로 바꾸면 되니까 플러스로 하고 AC 내적 AO라고 해도 되겠다고. 네. 맞지? 근데 이런 거는 분해를 해서 써보기 전에 잘 몰라. 내 말 이해되냐? 써놔 봐야지 그림에서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해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분해를 해놓고 나서 그 식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그림에서 확인하는 거야. 분해해보기 전에 모른다고. 네. 그리고 얘만 분해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앞에 거 뒤에 걸 다 중심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50 빼기 5A로.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점이 많긴 한데 A랑 C랑 O랑 A랑 C랑 A, O 이건 다 무슨 점? 중심. 정점. 안 움직이지. 정점. 고정된 점인데 누구 하나만 움직이는 거야? 이 새끼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건 고정되어 있는 벡터 두 개를 그냥 내적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상수야. 그지? 얘는 안 변한다고. AC랑 AO랑 내적을 하라고. 그 내적은 좀 이따가 해보고. 그럼 문제는 얘잖아. 얘가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를 내가 OP라고 바꿨으면 이제 뭐가 변하진 않아? 얘의 좌표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O에서 가리키면 방향은 바뀌어도 뭐가 바뀌진 않아. 크기 크긴 반지름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AC 벡터의 크기, OP 벡터의 크기, 그리고 그 뒤에 코사인을 곱할 건데 AC 벡터는 얘야. OP 벡터는 뭔지 모르겠는데 변하잖아? 얘랑 이루는 각은 계속 달라지긴 하잖아? 근데 뭐가 바뀌진 않아? 크기 얘 크기가 무조건 1이야. 그럼 최대 최소는 각이 결정할 거 아니야. 최대가 될 땐 언제라고? 일치할 때라고. 방향이 똑같을 때, 0도일 때. 그럼 얘랑 뭐 하라고? 평행한 그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점 P가 여기 오면 이 두 벡터는 평행하면서 내적의 결과가 뭐하다? 가장 큰 최대가 되겠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였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해 발을 내려봐. AC 벡터가 고정된 벡터니까 얘를 기준선으로 삼고 원위의 점을 아무 데나 잡아. 그럼 AP 벡터를 AC 벡터로 수선해 발을 내려. 그러면 그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곱이니까. 그럼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지게 할 수 있잖아. 좀 더 돌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위의 점, 모든 점을 이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해 발을 내려보낸 거야. 그럼 가장 길게 떨어지는 게 누구야? 선 그치? 얘와 수직이면서 원에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 그때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거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했냐고. 그럼 얘가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으면 당연히 수직이 돼야 돼. 그럼 한 직선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뭐 하는 게 맞아? 평행한 게 맞아. 이렇게 푸나 저렇게 풀으나 결국 다 같은 풀이야. 오케이? 그럼 얘 크기가 얼마야? AC는? 대각선이니까 1도 2루트 5. 2루트 곱하기 크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코사인 0이니까 그냥 1. 그래서 요 앞에 값은 얼마? 2루트 5인 거고. 그럼 뒤에 이제 상수긴 하지만 이제 계산을 하긴 해줘야지. 18인 AC 벡터랑 누구? AO 벡터랑 이 둘이 내적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좌표를 해요. 그래. 그럼 일단 이걸 기하로 먼저 해보면 이 길이는 얼마? 2루트. 얘는 4하고 1이니까 루트 17. 얘는 1.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유법칙으로 각도 표현할 수 있기는 하지. 이렇게 정의대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도 되고. 그냥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밑으로 뭐가 간다고? 2배 크기니까 이건 그냥 다 약분이야. 얘만 남아, 얘만. 이해하지?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뭐라고? 그냥 좌표 성분으로 좌표 성분이 낫지. 그럼 시점은 A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A를 원점으로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이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 내적은 곱하고 16 곱해서 더한다. 그지? 18 그래서 18.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2루트 더하기 18. 이게 최대값이다. 알겠지? 네.